현대 미술의 세계 1 모던, 포스트 모던, 컨템퍼러리. 순수 미술, Fine art.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술은 재주와 기술을 뜻한다. 영어로는 아트라고 하는데 기술을 뜻하는 그리스어 아르스에서 유래하였다. 17세기 이전에는 건축이나 공예, 디자인 등 실용예술 모두를 아트라고 하다가 회화와 조각이 건축에서 분리되면서 이를 순수미술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순수미술은 작가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완성된 조형으로 보여주는 시각예술로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상품과는 그 생산 과정에 있어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자기 목적성이라 하는데 예술가의 순수성과 창의성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자기 목적성은 작가의 취향과 자기만족에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작가가 완성한 시각 형식이 일정 이상의 보편적 동의를 획득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미술이라는 단어는 순수미술을 뜻하며 일제강점기인 1911년 서아미술협회에서 처음 썼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945년 이전을 근대미술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현대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둘 다 Modern art. 를 번역한 말이다. 문제는 1970년대 이후의 동시대 미술을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데 있다. 언어는 개념의 틀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용어가 생겼다는 것은 그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과거의 틀에 가두면 마치 썩은 상자 안에 새 사과를 넣는 것처럼 인식의 오류로 인한 문화적 아노미 현상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간단히 남아 현대미술의 올바른 의미를 정리하여 미술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모던 아트. Modern art. 모더니즘은 역사적으로 프랑스 대혁명 1789년을 기점으로 하며 철학에서는 칸트 1724에서 1804년의 순수이성 비판, 1781년, 문학에서는 보들레르 1821에서 1867년의 악의 꽃, 1857년에 그리고 미술에서는 인상주의가 시작된 모네 1840에서 1926년의 해돋이 인상, 1872년을 그 시작으로 본다. Monet impression, sunrise, 1872. 모네의 해돋이 인상은 대상의 형태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빛에 따라 대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드러낸 작품이다. 20세기 이전에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얼마나 잘 그리느냐가 중요했다. 이것을 환영주의라고 한다. 인상주의의 등장은 우리가 보는 색은 사물의 고유색이 아니라 빛이 반사될 때 나오는 파장이라는 뉴턴의 과학적 발견에 기초한다. 또한 당시 발명된 카메라가 그림보다 더 사실적으로 대상을 재현해 냄으로써 이제 대상을 묘사하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인상주의 이후에는 대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개인적 시각이 더 중요해졌다. 개인적 시각이라 함은 작가만의 독단이 아니라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진실 혹은 진정한 가치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트 SAINT 빅토아 1895. Paul Cézanne, The Basket of Apples, 1926. 252 Art Institute of Chicago. 세잔의 생 빅토아 사과 1895이나 사과가 있는 정물 즉 1895에서 형태가 엉성하게 해체적으로 그려진 이유는 그가 산을 멋지게 그리거나 사과를 묘사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대상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을 시지각적 접근이라 하며 후에 피카소나 호크니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모던 아트에서 1945년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술의 중심이 파리에서 뉴욕으로 옮겨진 역사적 사건 때문이다. 그래서 1945년 이후 뉴욕을 중심으로 펼쳐진 추상표현주의나 팝아트 등을 전후미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르셀 듀샹 1887에서 1967년의 샘, 1917년이라는 작품은 공장에서 생산된 변기를 그대로 작품화시킨 것으로 오브제브라 부르는데 모더니즘 고유의 개념과 형식을 파괴시켜버린 획기적 작품이다. 인상주의의 모네나 입체주의의 피카소가 혁신적 화법을 구사하긴 했으나 캔버스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는데 듀샹은 그 벽을 완전히 부숴버린 진정한 혁명가로 평가받는다. Joseph Kosseth, One and Three Chairs, 1965, MoMA. 조셉 코스지 1945년은 하나와 세 개의 의자 1965년라는 작품에서 실제 의자와 그것을 찍은 실물 크기의 사진 그리고 의자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벽에 부착한 작품을 선보였는데 이 작품은 미술 작품의 성립 조건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지평으로 미술을 돌려놓았다. 예술 철학자 아더 단도 1924에서 2013년은 이 작품을 컨템퍼러리의 시작으로 보았고 이제 더 이상 미술은 아름다움도 시각적 재현물도 아님에 따라서 미술은 점점 더 철학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포스트 모던 아트. 포스트 모더니즘은 반이성 중심주의적이고 해체적 경향을 띤 철학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문화의 흐름을 말하며 1980년대 이후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포스트 모던 미술은 모던 아트처럼 순수하고 단일한 형식이 아니라 복합적인 화면 구성이나 오브제 혹은 설치 미술 등을 통해서 펼쳐졌다.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글이나 번역들을 보면 탈모더니즘, 반모더니즘, 후기 모더니즘 같은 식으로 표기된 것을 볼 수 보는데 원래 포스트라는 단어는 반뒤, 탈,
후기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콕 집어 설명이 필요해서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니라면 이 세 가지 개념 모두를 통해 포스트 모던 미술을 바라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Campbell's Soup Cans, 1962, MoMA.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시뮬라크르가 있는데 이 말은 원본이 없는 복제를 뜻한다. 앤디 월의 캠벨 수프 깡통, 1962에 보면 원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복제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결국에는 실제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가진 이미지가 된다는 것이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생김새가 아무리 똑같아도 한 배에서 동시에 나오지 않았으면 쌍둥이로 볼 수 없음에 따라서 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비유는 보는 관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논란 이상으로 꼭 씹어볼 가치가 충분함으로 여기에 적는다. 두 번째로는 패스티시가 있다. 이 용어는 혼성모방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다른 작가의 작품을 차용하여 자신의 작업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때 이것에 대해 창조냐 모방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오늘날 현대미술의 주요 표현 기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Muscular Paper, 1985, MoMA Collection. 포스트 모던 작가 중 한 사람인 데이비드 살레. 1952년에 근육질 종이, 1985년을 보면 하나의 작품이 3개의 캔버스로 나뉘어져 있고 여러 주제와 기법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첫 번째 패널에는 피카소의 조각 작품을 브라사이라는 프랑스 사진가가 찍은 이미지가 있다. 중앙 패널은 스페인 화가 주세페 데 리베라 1591에서 1652년의 안장다리 소년, 1642년에 얼굴이 2개로 나뉘어 그려져 있으며 세 번째 패널에는 독일 표현주의 작가 막스 베크만 1884에서 1950년의 판화 작품 1912년과 복제되어 있다. 살르는 자신을 이루고 있는 가치들이 서로 동일하지 않은 곳에서 왔기 때문에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자신의 예술에 대한 독립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남의 작품을 가져다 자기 작품에 사용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전용 혹은 전유라고 하는데 시뮬라크르, 패스티시와 함께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컨템퍼러리 아트. 서구 미술에서 컨템퍼러리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동시대 미술 혹은 당대의 미술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동시대 미술은 말 그대로 이 시대를 반영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새로운 형식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관심 분야를 총망라하며 형식이나 기법에 있어서도 전통 양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재료와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5년 뉴욕의 MoMA. 에서는 영원한 지금 초시간적 세계에서의 동시대 회화라는 전시가 열렸다. 이 전시의 주제는 순간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또 알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무언가 생겨나는 초시간성의 시대에 과연 진정한 회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존재 가능한가를 묻는 전시였다. 이 전시에 초대된 어떤 작가는 캔버스를 바닥에 늘어놓고 뒤집어 쓰거나 회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재료를 회화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또 다른 작가는 네온사인이 붙어있는 캔버스를 전시하는 등 굉장히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형식을 띠어 당시 뉴욕에서도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다. 참고로 여기에 참가한 작가 중 몇몇은 전시 후에 동시대 회화의 스타가 되었다. 또한 동시대 미술은 종교, 철학, 과학, 정치, 경제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생산되는 모든 급진적 개념이나 기술을 빌어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미술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인식의 무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The Hugo Boss Prize 2016 Annika Yi, Life is Cheap 1. 2016년 휴고보스 프라이즈를 받아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전시를 연 한국계 미국 작가 애니카 1972년 의 싸구려 인생을 보면 전시장에 개미굴을 전자회로처럼 제작하여 실제 이 안에서 개미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화학자의 도움을 받아 배양한 곰팡이가 전시장에 설치된 오브제를 숙주 삼아 피어올리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이미지들을 볼 수 있었으며 특정한 장소에서 채취한 사람의 향기를 관람객들이 맡을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이 전시되기도 하였다. Jordan Wolfson's Female Figure, 2014. 2017년 휘트니 비엔날레에 참가한 바 있는 조단 올프슨, 1980년 이 데이비드 즈워너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여성의 모습, 2014년은 여성의 신체를 한 남성의 그로테스크한 모습의 첨단 애니마트로닉스 기술을 접목한 작품인데 정교하면서도 징그러운 손놀림을 하면서 관객과 수시로 눈을 맞추는 섬뜩한 모습을 통하여 동시대의 가치와 윤리가 어떻게 변모해가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유튜브에서 조던 울프선을 검색하면 이 작품의 동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미술은 더 이상 하나의 기준과 원리로 바라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으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 본연의 진리나 예술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레비 스트로스가 말했듯이 기술이나 문명은 진화하지만 인간의 정신이나 문화는 진보하지 않는다. 다만 확장되고 다르게 바라보며 새롭게 해석될 뿐이기 때문이다.